자, 보자. 이게 이제 수능에서 출제된 킬러 컨텐츠입니다. 킬러 컨텐츠란 얘기는 풀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재고 과학고 입시반 애들도 이거 3학년 애들도 풀라고 하면 버벅대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능에서 1등급 받고 서울대나 뭐 연고대 상위권대에 가는 애들도 이런 건 어떻게 푸냐면 다른 걸 최대한 빨리 풉니다. 다른 거를 한 1분 30초 안에 다 풉니다. 다 풀고 요런 게 이제 보통 3개 정도가 남거든요. 요거를 나머지 시간을 최대한 다 써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풀면 1등급, 하나 틀리면 2등급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오는 문제라 사실은 이건 짧은 시간에 푸는 건 힘듭니다. 나머지 것들을 최대한 다 풀고 시간을 세이브해서 푸는 거니까 이건 계산량도 많고 좀 생각해 볼 요소가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 구조를 좀 보면 우선 누구하고 누구를 반응시킬 거냐? H2A 요런 놈하고 NaOH를 반응시킬 겁니다. 자, 근데 H2A는 한 분자 안에 수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수소가 2개가 있죠. 이런 걸 이제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양성자성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양성자성산 무슨 말 되겠죠? 양성자는 누구를 보고 양성자라고 한 거겠어요? 요거. H 플러스를 보고 양성자라고 한 거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2라고 한 건 뭘 보고 2라고 한 거겠어요? 여기 2개. 무슨 말 되겠어요? 그러면 이름 자체가 뭔 말인 건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이온화가 되면 H 플러스가 몇 개 녹아 나온다고? 2개 녹아 나오는 거지. 무슨 말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놈하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NaOH. 자, NaOH는 보시다시피 NA가 1 플러스고 OH 마이너스가 1 마이너스잖아. 이때 이 NaOH는 뭐로 유명한 녀석이냐면 강염기. 기억나죠?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 얘는 얼마나 이온화해요? 100% 이온화하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이양성자성 산도 이 문제에서 어떻게 완전히 이온화한다라고 가정을 준 거예요. 알겠죠? 실제로 대부분의 이양성자성 산은 절대로 100% 이온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100% 이온화하지 않고 실제로 쟤들이 가지고 있는 사내리 상수만큼 이온화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내리 상수를 고려하는 문제는 화학 2 문제인 거예요. 근데 화학 1 커리큘럼은 무조건 100% 이온화한다라고 하는 게 화학 1 문제고 100%가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사내리 상수에 따라 이온화한다라고 하는 게 화학 2인 거예요. 그래서 화학 1과 화학 2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 이때 지금 얘는 화학 1이죠?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때 문제를 쭉 읽으면 결국 어떻게 할 거야? 이 2개를 어떻게, 결국 이 둘을 어떻게 할 거야? 이 2개를 섞을 거 아니야. 섞어. 막 섞어. 막. 그러면 이 둘 사이 섞으면 무슨 반응이 진행이 되겠어? 당연히 중화 반응이 진행이 되겠지? 그러면 중화 반응이 되고 나면 어떨 때는 산성이 될 수도 있고 염기성이 될 수도 있고 중성이 될 수도 있겠지.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제 산성이 되겠어? 언제 산성이 되냐면 이놈하고 이놈의 양이 딱 같을 때. 언제 염기겠어? 같다는다. 이게 언제 산성이 되겠어? 둘에 비해서 산의 양이 더 많았으면 산성일 거고 이쪽이 더 많으면 염기일 거고 딱 정확하게 같으면 중성일 거고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그 각각을 현재 1, 2, 3이라고 뒀고 그 1, 2, 3에서 각각의 산하고 염기의 섞은 비율이 요래 된다는 거라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1, 2, 3은 산성, 염기성, 중성 중에 반드시 한 가지고 1, 2, 3은 이 2개가 절대로 겹치질 않는다. 이 절대로 겹치지 않는다라는 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가장 중요한 키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막 2개 산성이고 하나 염기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 문제 못 풀어요. 알겠죠? 여기서는 누군가 하나는 반드시 산성, 누군가는 무조건 염기성, 누군가는 무조건 중성.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정보들을 풀어나가라는 거죠. 알겠죠? 이때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에 이런 말이 있으면 내가 무조건 뭐하라 그랬어? 전화의 버전이랑 몰수. 바로 이 말 나오면 항상
몰수, 몰수, 몰수. 무슨 말 알겠어요? 몰수 개념으로 내용을 정리를 해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딱 문제에 나와 있는 표잖아요. 그럼 이 표를 딱 보면은 보통 화학원은요. 보통 화학원은 그 정보가 뭐로 나와 있다? 무조건 화학원은 무조건 물질의 양을 부피로 줍니다. 부피, 부피, 부피 계속 부피로 줍니다. 그러면 부피를 보자마자 얘를 뭐로 바꿔야 돼? 몰수로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첫 번째 1 뭐를 구하라고요? 몰수를 구하라고 했죠. 한 칸 띄울까? 살짝 띄우고 자, 첫 번째 1 몰수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몰수는 뭐 곱하기 뭐예요? 몰수는 부피 곱하기 농도. 그렇죠. 농도 중에 무슨 농도? 밀리터긴 한데 그 밀리터가 밀리모랑 그 농도를 무슨 농도? 몰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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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도 중에 몰농도 알겠어요? 몰랄농도 아니고 몰농도. 산염기에서는 몰농도. 용액의 총괄성에서 몰랄농도. 알겠죠? 모르긴 뭘 몰라. 옛날에 다 했으면서 거제도에서. 어? 자, 산염기 할 때는 무슨 농도? 몰농도. 자, 그럼 몰수를 구한다. 뭐하고 뭐를 곱해야 돼요? 몰농도. 바로 몰 농도에다가 곱하기 뭐? 부피를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산이 됐건 염기가 됐건 몰 농도가 제시되어 있기는 한가요? 제시되어 있기는 한가요? 뭐 돼 있네요. XY. 물론 뭐 별 의미 없는 거지만 어쨌건 XY라고 제시가 돼 있죠. 그렇죠? 그럼 몰 농도가 있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부피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바로 몰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바로 XV가 되고 몰 농도 곱하기 밀리리터를 하면 무슨 단위가 돼요? 밀리몰이 되는 거 아시겠죠? 여기 있는 요 밀리는 그대로 두시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몰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한 게 개념상 몰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때 여기 나와 있는 몰 농도 부피, 몰 농도 부피로부터 뭘 알 수 있다? 그 녀석의 몰수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이때 편의상 얘를 A라고 치환해 보도록 하자. 어디를? 요 부분을 요렇게. 알겠죠? 자, 내가 A로 치환을 하는 이유는? 뭐 치환은 뭐 아무래도 상관없는데 보통 A라고 쓰는 이유는? 애시드. 자, 애시드 베이스 뭐야? 얘는 애시드 베이스 뭐야? 얘는 애시드 베이스 뭐야? 얘는 H2A는 설마 애시드 베이스라는 말을 모르는 거예요? 한국어로 뭐 애시드가 한국말로 뭐예요? 산. 베이스는? 염기. 그럼 얘는 애시드 베이스 중에 산. 그러니까 애시드 베이스 중에 뭐예요? 염기. 잠깐만. 이거는 그거잖아요. 그 구경꾼. H2A요. H2A는 애시드 베이스 뭐냐고요? 애시드. 근데 이게 베이스라고요? 아니. 예. 황산은 산이에요, 염기예요? 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자기 이름이 한결이잖아요. 한결이의 동현이에요? 한결이요. 황산은 산이에요, 염기예요? 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한결이는 한결이에요? 얘요, 동현이에요? 한결이. 한결이죠. 왜? 한결이라고 돼 있으니까요. 황산은 산이에요, 염기예요? 산 아니에요? 산이잖아요. 왜? 여기 산이라고 돼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염기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예. 내가 좀 너무 이상하게 물었나? 누가 보고 있을까? 누가 또 창피하게 보고 있진 않네요. 그래요? 한결아? 자, 수소가 잔뜩 있는 얘는 산이에요, 염기예요? 산이죠. 영어로? S. 그래서 비례상수를 A. A. 알겠죠? 이게 이렇게. 자,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꿔라? A 밀리몰. 됐나요? 그럼 마찬가지로 x 곱하기 a, x 곱하기 v니까 여기도 몰수로 따지면 뭐겠어요? A 밀리. 이것도 a 밀리몰. 됐죠? 그런데 그건 3배가 됐네요. 그럼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몰수로 바꾸면 3a 밀리몰. 자, 여기까지 됐죠? 별로 안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기억해 둘 거 바로 xv를 a로 치환했다는 거. 됐죠?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 자, 염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자, 이때 얘 농도는 얼마예요? y몰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나와 있는 부피가 10ml다 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10y. 됐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밀리몰이 된다는 거 알겠죠? 그럼 다시 한번 물을게요. NaOH는 산이에요, 염기예요? 염기입니다. 염기죠. 예. 염기를 영어로? 베이스. 베이스. 그래서 비례상수를 뭐로 써보자? B. B. 그래서 이 부분을 B라고 써보자. 그럼 이때 요만큼을 B라고 치환하기로 했으니까 요걸 B 밀리몰 이라고 한다면 부피가 2배가 되면 얘는 몇 몰이 되겠어요? 2B 밀리몰. 얘는 4B 밀리몰. 자,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때 편의상 10Y를 B로 치환하자. 여기까지 됐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2개가 섞여서 중화 반응이 어쩌고 저쩌고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들에게서 중화 반응이 어떻게 저떻게 되는지를 추적하기 시작하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화학원처럼 100% 이온화해서 중화 반응이 되는 문제에서는 바로 뭐를 쓰는 게 굉장히 편리하다? 전하량 보존을 쓰는 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화학원의 산량기 중화 반응 문제는 항상 전하량 보존을 써서 문제에 접근을 해야 구체적으로 반응 양론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놈하고 이놈을 빡 섞었어요. 그러면 나타날 수 있는 양이온 뭐가 있을 수 있죠? Na 플러스. 우선 첫 번째 H 플러스가 나타날 수 있죠. 예. 그 다음 또 다른 양이요? Na 플러스. 바로 Na 플러스가 나타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양이온은 됐고 음이온은? A 마이너스. 음이온은 보시다시피 우선 첫 번째 A. 잠깐만요. 내가 뭐라고 써놨을까? 첫 번째 바로 여기에 있는 A2-가 있을 수 있겠네. 아마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뭔가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A2- 이온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어떤 이온이 나타날 수 있어요? OH. 바로 OH-가 나타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 이들 사이가 어떤 식으로 섞여 있건 간에 수용액은 무조건 전기적으로 뭐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중성이 돼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들 사이에는 어떤 수리적 관계가 나타나야 할까요? 그거는 그래서 NH 플러스 더하기 NA는 A2 마이너스 저희 OH 마이너스인데 2 마이너스인데 2를 곱해요. 뽀로뽀로뽀로뽀 요 녀석의 N. 자, N으로 쓰는 건 무슨 물리량이에요? 몰수죠, 몰수. 그래서 최종 수용액에서 H 플러스의 몰수, Na 플러스의 몰수, A2 마이너스의 몰수, OH 마이너스 몰수가 있을 건데 이들 사이의 전하량 보존이란
요렇게 되는 걸 의미한다고 했죠? 기억나요? 네. 자, 이때 명심할 건 뭐냐면 여기는 난데없이 이렇게 2가 붙죠. 그건 다른 애들은 모두 다 1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여서 전하량이 1까지만 얘만 2가죠. 그럴 경우에는 전하량 보전에서 2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애들은 입자 하나가 전하량 1을 나타내죠. 얘도 입자 하나가 전하량 1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얘는 입자 하나가 2의 전하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거기다가 2배를 해야 이것이 바로 총 전하량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이쪽이 뭐가 되겠어요? 이쪽이 총 양 전하량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쪽이 총 양 전하량, 이쪽이 총 전하량. 그게 같을 때 전기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중성이 되는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 문제에서 적용되는 전하량 보존인데 만약에 결국 산성이 됐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변형이 되죠? 만약에 산성이 됐다고 하면? 만약에 산성일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변형이 되죠? NH 플러스가 그 OH 마이너스보다 크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산성이 됐다고 하면 여기서 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OH 마이너스. 이게 없어지는 거죠? 산성 조건에서는 요게 0이 되는 전하량 보존이 성립되는 거예요. 염기성에서는 어떻게 전하량 보존이 성립돼요? H 플러스가. 염기성에서는 H 플러스가 사라질 거 아니에요. 이게 없는 상태로 전하량 보존이 되는 거예요. 중성에서는요? 중성에서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 상태로 전하량 보존이 성립되는 거죠.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문제에 또 하나 이상한 지표가 하나 있네요. 들어가 있는 모든 양이온의 몰 농도합. 그럼 여기서 잘 봅시다. 난데없이 몰 농도는 뭐를 뭐로 나누는 거예요? 몰수를. 누구의 몰수를? 그 용질 몰수를 뭐로 나누는 거예요? 용액 부피로 나누는 거죠? 그렇게 양이온만의 몰 농도를 계산해 보래요. 그게 2몰이고 2몰이고 얘는 모르겠대요. 그렇죠? 얘는 모르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그거 알아내라는 뜻일 거고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저 양이온 몰 농도 역시 우리가 대강 한번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모든 양이온은 지금 이 시스템에서 누구하고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H 플러스하고 Na 플러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때 잘 봐요. 사실 H 플러스는 산성일 때, 염기성일 때, 중성일 때 유지되어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건 유지되죠. 가변적이죠. Na 플러스의 몰수는 가변적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최종 두 개를 섞었는데 산성이 됐다는 얘기인 거니까 넣어준 것보다 얘랑 반응해서 줄어들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염기성이란 얘기는 싹 다 반응해서 없어졌다는 얘기인 거고 중성이란 얘기는 이놈도 다 없어졌다는 얘기니까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는 지금 주어져 있는 조건에서 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반응 후에 가변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는 지금 농도가 얼마인지 함부로 정하면 돼요? 정할 수 없어요? 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반면에 여기에 있는 Na 플러스는 역할이 뭐예요? 그 항상 일정한 그런 걸 뭐라고 해요? 구경꾼이죠? A 마이너스의 역할도 뭐예요? 얘도 구경꾼이죠? 그럼 구경꾼은 넣어준 양이 변해요? 넣어준 그대로 고정돼요? 무조건 고정되죠? 그럼 잘 봐요. 무조건 고정되어 있는 농도를 생각하는 게 편해요? 지들끼리 반응해가지고 없어질 수도 있는 걸 생각하는 게 편해요? 이게 편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표에서 누구의 몰수가 변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어요. 얘하고 얘의 몰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면 된다고요. 그러면 1번에서
Na 플러스의 몰수는 무조건 어디서 결정돼요? NA 1번에서 Na 플러스 몰수는 무조건 어디서 결정돼요? 여기서 결정되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1번에서는 Na 플러스의 몰수가 뭐예요? B죠. B. 여기다가 B 넣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B 넣으면 이게 총 뭐가 되는? 이게 총 뭐가 되는 거예요? 총 양이온의 몰수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양이온 총 몰수가 나왔고 그걸 뭐로 나누면 되겠어요? 부피로 나누면 뭐가 나와요? 몰농도가 나올 거라는 얘기지. 됐습니까?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이때 몰수는 우선 H 플러스 몰수죠. H 플러스 몰수. 여기에 Na 플러스 몰수죠. Na 플러스 몰수는 얼마예요? B죠. 이걸 뭐로 나누는 게 몰농도예요? 바로 이 둘의 부피로 나눈 게 몰농도가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 부피가 얼마냐면 V 밀리리터였죠. 얘 부피가 얼마여서 10ml였죠. 두 개 더하면 10 플러스 V잖아요. 됐어요? 그리고 전체 몰수는 H 플러스의 몰수는 지금 당장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자, H 플러스가 여기서 공급되긴 하지만 여기서 공급된 H 플러스 몰수하고 남아있는 H 플러스 몰수는 같아요, 달라요? 무조건 달라지죠. 왜? 얘랑 반응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있건 없건 하여튼 이렇게 표기만 할 수 있으니까 표기한 채로 두는 거죠. 하지만 Na 플러스의 몰수는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무조건 알 수 있죠. 여기서 이렇게 딱 고정이 되니까 구경꾼이라서. 그래서 Na 플러스의 자리에다가 B를 넣고 H 플러스는 얼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H 플러스의 몰수라고 표기하는 거예요. 몰수 단위 체계를 지금 밀리몰로 정했죠? 그리고 부피 단위가 밀리리터죠? 그러면 밀리몰 나누기 밀리리터 단위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몰 농도가 되니까 바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된다 이런 얘기지. 됐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 방식으로 여기서도 자 Na 플러스 몰수는 어떻게 돼요? Na 플러스 몰수는 여기다가 2B를 넣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H 플러스 몰수에다가 2B를 넣고 나누기 그때 뭐로 나누라는 얘기예요? V 더하기 20. 그게 지금 2몰 농도가 된다는 뜻이지. 됐습니까? 됐죠? 자, 여기까지 분석됐어요? 자, 그 다음. 자, 해줄게요. 준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요까지 이제 뭐 한 거냐면 나와 있는 정보를 몰수 정보로 다 바꾼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되느냐? 바로 이제 중화 반응 양론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네요. 중화 반응 양론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 2를 비교하면 자, 1, 2를 비교해 볼게요. 1과 2를. 자, 왜 3은 비교하지 않을까요? 모르니까. 이거 뭐 모르니까요. 1, 2만 대충 뭐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적으로 이제 1, 2 비교하는 게 지금은 편하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1, 2를 비교를 하면 H2A는 같은데 NaOH만 2배 증가하고 있는 거죠. 맞나요? 맞죠? 즉 얘는 그대로인데 얘는 더블링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1에 비해서 2가 더 산성이어야 하겠어요? 염기성이어야 하겠어요? 어디가 더 염기성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쪽에도 써야 되겠죠. 산은 같은데 염기를 2배를 넣었으니까 얘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pH가 더 커야 될 거란 말이에요.
더 염기성이다. 혹은 다른 말로 pH가 더 크다. 무슨 말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1이 됐건 2가 됐건 3이 됐건 얘들의 액성은 같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확 다르다 그랬죠? 예를 들어 이런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pH 8인데 이거 pH 9 돼요 안 돼요? pH 8, pH 9 둘 다 자 pH 8, pH 9니까 이쪽이 더 염기성인 건 맞죠? 하지만 pH 8이 되면 얘도 염기성이니까 액성이 달라야 된다는 조건에서 잘 틀리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 2의 액성이 다르지만 2가 더 염기성이다. 그러면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가능성이 있겠죠. 예를 들면 중성인데 염기성, 산성인데 중성, 산성인데 염기성. 이런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문제의 구조상 세 가지 중 두 개가 뭐가 되겠어요?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성립이 되겠죠? 그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능 화학 원 타입에서 어떻게 저떻게 100% 이온화하는 문제는 무조건 경우의 수 문제예요. 특히나 이런 조건 나오죠. 정확하게 집어주지 않고 이 안에 들어가는데 뭐 서로 달라 뭐 같을 수도 있어 이런 단서를 주는 게 다 어떤 타입의 문제냐면 경우의 수를 따지는 문제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이제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된다는 거 알겠죠? 자, 그럼 여기 지울게 이제. 여기 썼어요? 네. 썼죠? 네, 지우고. 자, 그럼 두 번째 자, 경우의 수를 따져보자. 자, 첫 번째 1. 첫 번째 1. 1이 만약에 중성이면 2는 뭐가 돼야 돼요? 2가 염기성보다 세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중성보다 염기성이 더 강해야 되니까 되고 뭐냐면 산성 염기성 중성이 달라야 되니까 2는 1이 중성이고 2가 염기성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이 중성이라고 했죠. 그러면 중성에서는 이거 얼마예요? 중성에서 0이죠. 중성에서는 다 중화반응에 대해서 H 플러스 OH만 해서 다 사라지잖아요. 0 되면 이때 알 수 있는 건 2는 B 나누기 V 플러스 10 되죠? 그러면 얘는 다시 쓰면 B는 2V 플러스 10이겠죠? 자, 이게 1번의 상황이라면 2번의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중성이고 염기성이라고 해보자. 그럼 2번 염기성이라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0 되겠죠. 염기성에서도 H 플러스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2가 2B V 플러스 20이죠? 맞아요? 그러면 얘 풀면 B는 V 플러스 20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둘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연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립하면 V는 0 나옵니다. 0 나옵니다. 그럼 0 나온다는 얘기는 0 나오는 거죠. 무슨 말 되겠어요? 0 나온다는 얘기는 맞는 말이라는 얘기니까 모순이라는 얘기입니까? 0 나오면 다 0, 0, 0일 거 아니에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한 거니까 모순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첫 번째 경우 나가리 됐죠? 가리가리 나가리 됐습니까? 자, 이제 지운다. 지우자. 자, 그럼 두 번째 중성은 나가리 됐으니까 중성 아니면 뭐? 산성. 그러면 이때 1이 산성이라고 하면 2가 이제 뭐가 가능하냐? 중성이 가능할 수 있죠. 중성이 가능할 수 있죠. 아이고. 됐습니까?
되죠? 자, 그러면 이때 1이 산성이라고 할 때 1에서 모든 몰농도는 2인데 H 플러스 몰수의 B 나누기 V 플러스 10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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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성이니까 이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때 얘를 산성일 경우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 수식을 한번 볼까요? 산성에서는 누가 0이 되죠? OH 마이너스. 이게 0이 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산성에서는 모든 양이온 몰수가 누구랑 같다? 모든 양이온 몰수가 A2- 몰수로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그냥 더블링.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이때 1번에서 A2-를 얼마나 넣고 있어요? A2-를 A몰 넣고 있죠. 그러면 H 플러스 몰수 더하기 B 한 거는 다른 말로 A-의 몰수인 A의 더블링. 됐습니까? 지금 조건이 산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요렇게 바꿀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얘를 열심히 계산하면 A는 V 플러스 10 이거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그 다음 중성이라고 돼 있죠. 중성.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2번에서는 모든 양이온 몰농도 값이 지금 2는 이건데 중성이라 그랬잖아요. 중성이면 이 값이 뭐가 되는 거겠어요? 0 되는 거겠죠. 그럼 얘는 2b 나누기 v 플러스 20이 되죠? 그러면 얘만 풀어내면 이때는 b가 보시다시피 v 플러스 20이 될 거다 이런 얘기죠. 됐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중성이라면 이 전하량 보존식에서 누가 0이고 누가 0이에요? 이 양쪽이 다 0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Na 플러스 몰수하고 A2- 몰수 2배가 같아야 된다. 그죠? 그러면 지금 중성인 조건을 2에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에서 Na 플러스 몰수는 얼마예요? 2에서 Na 플러스 몰수는 요게 2B죠? 그리고 2에서 A- 몰수는 얼마예요? 이게 A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되니까 A하고 B가 같아야 되죠? 어디에서? 2번에서. 됐습니까? 근데 A는 이거죠? B는 이거죠? 말이 돼요? 모순이에요? 모순이죠. 무슨 말 알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드디어 남는 게 이제 뭐 남은 거예요? 1은 산성이고 2가 뭐일 수밖에 없다? 염기성이라면이 아니라 이 다가 되는 거죠. 염기성 이 다가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산성인 조건 아까 그대로 요거고요. 자, 염기성이면 2번이 염기성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0이 되는 거니까 이 식이 변함없이 그대로 B는 V 플러스 20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1이 산성이고 2가 염기성이면 당연히 3은 뭐가 되겠어요? 중성이 돼야 되겠죠?
왜? A, B, C가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은 중성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중성에서는 어떻게 돼요? 얘 0이 되고 얘 0이 되니까 Na 플러스 몰수하고 A 마이너스 몰수 두 배가 같겠죠. 그러면 지금 이 경우 3은 중성이고 그러니까 Na 플러스 몰수와 A 마이너스 몰수가 이런 관계인데 3에서는 Na 플러스 몰수가 얼마예요? 네, 3에서는 Na 플러스 몰수가 4B죠. 그 다음 3에서는 A 마이너스 몰수가 얼마예요? 3A죠? 되죠? 그러면 얘를 고려하면 뭐가 나오느냐? 2B는 3A가 되겠죠? 그러면 누구누구를 연립하라는 얘기예요. 얘. 이걸 드와 연립하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럼 계산하면 세 개 연립하면 아마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A가 20이 나올 거고요. B가 30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V는 10이 나올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V도 구했고 A도 구했고 B도 구했다는 거죠. 됐죠? 그럼 여기에서 AB를 알았으니까 AB와 10을 알았으니까 여기에 넣으면 X를 구할 수도 있고 Y를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되겠어요? 그러면 V가 10이고 A가 20이니까 X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X가 2구나. 그 다음 B가 30이라고 했으니까 Y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기억. 자, 기억은 어차피 중성이죠. 중성이니까 양이온 농도 고려할 때 Na 플러스 몰수만 고려하면 되죠. 양이온 몰수. 그러면 중성인 여기에서 Na 플러스의 몰수는 4B몰이죠? 그죠? 그리고 이때 여기에서 전체 부피는 어떻게 돼요? 3V에 40ml잖아. 되죠? 자, 그럼 여기에서 B 값이 얼마지? B 값이 30이었고 V는 10이었고 40이니까 계산하면 뭐가 나올 거예요? 매입이 7분의 12. 그러면 기억도 나왔죠? X도 나오고 Y도 나오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거 계산하면 나올 수 있다고. 알겠죠? 네. 질문 있어요. 네, 질문. 이게 네. V랑 10ml니까 네. 저거를 만약 3배로 한다면 3V랑 30ml가 되고 응. 3배로 하면 3V랑 60ml가 되니까 이 염기의 양이 그 2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1이 그 다음 많고 그 3이 많고 1이 많고 자, 나 다시 한 번요. 다시 한 번. 뭐라고요? 1의 그 V랑 야, 1에 대해서 네. 2. 그 1 자체에서 다 3 그 중이야. 그렇죠. 1 자체에서 어디에 3을 곱한다고요? 그 A에서 3을 곱하고 여기도 3. 네. 그다음 뒤에도 3. 여기도 3? 아니 B도 3. 여기도 3. 네. 3, 3. 그다음 네. 밑에도 3. 3. 네. 그렇게 비교를 상관없어요. 어차피 비례상수는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것에 대해서 나는 사실 좀 고리타분하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게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논리적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유는 내가 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래요. 아니 내가 머리가 좀 둔하고 반응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둔하게 푸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이나 자기는 나보다 나이가 어리잖아요. 순발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딱 보고 이거 세배 해갖고 보이는 먼저 보이는 대로 하세요. 그럼 돼요. 그럼 더 빠르게 할 수 있으면 빠르게 하면 돼요. 사실 수능을 진짜 치르는 학생들은 딱 보고 상상 중상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는데 나는 그게 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고지고대로 따진 건데 눈에 보이면 바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원리를 설명해 드리는 거고 그 원리 속에서 뭐 풀어나간 테크닉은 뭐 여러분들이 더 잘 발견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렇다. 자, 문제에 대한 이해는 됐죠? 네, 좋은 지적이에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상관은 없습니다. 네. 오케이, 됐다. 좋았어. 자, 그 다음 또 뭐 질문이라고? 228. 한 장 넘겨서 228. 228 한번 해보겠습니다. 228. 자, 여기 지울게요.